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티코 사러 갔다가 벤츠 뽑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세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200만원짜리 티코를 사려 갔는데 월 200만원짜리 벤츠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인테리어 세계도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컨셉이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게 내 의견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가를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내 기능이 어떤 컨셉과 어울리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뚜렷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 말이 흔들리고 여기에 이 말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 컨셉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디자인도 좋아 보이고 저 디자인도 좋아 보여서 결국 나는 이 정도 티코 예산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분들이나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당연히 돈을 쓰길 권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쓰길 권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만 쓰고 인테리어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능에 맞는 딱 최적화된 인테리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가를 먼저 하시기 전에 정말 당부드리는 것은 컨셉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요즘은 SNS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SNS 유입률이 엄청납니다. 아무리 많은 번화가가 있다 해도 SNS로 다 땡땡땡 맛집 해가지고 거기가 있으면 차를 타고 그 컨셉이 명확한 인테리어 음식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카페에 가는 거고요. 그 기능과 그리고 그 컨셉이 명확하다면 당신의 그 공간이 상가가 어디에 있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예산을 먼저 첫 번째로 딱 정하세요. 나의 예산은 이 정도다. 나는 상가 부동산에 이 정도를 쓸 거고 그와 관련된 인테리어 예산은 이거다 라는 걸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외에 나는 이게 명확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기능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점이야. 근데 어떤 음식점? 나는 한식을 파는 고깃집 음식점이야. 그럼 나는 고깃집 음식점에 대한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컨셉은 없더라도 그럼 고깃집을 하기 적합한 장소는 찾았겠죠. 그랬을 때 그까지 하셨다면 예산까지 딱 설정을 해놓고 어바웃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습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무한리필 고깃집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럭셔리해야 될까? 그런데 이게 뭔가 서민 감성이 있어야 될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그거와 관련된 인테리어 예산도 그분과 함께 상의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나는 이번 고깃집에 8천만원 예산을 들고 있는데 럭셔리하게 컨셉을 잡아 나가면 아무래도 먹는 사람도 무한리필인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럭셔리하게 되면 뭔가 내가 이 공간에서 좀 더 오버 스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디자이너와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컨셉을 명확하게 내가 어바웃으로 어림잡고 있던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3도 2시도가 됐든 그 컨셉이 명확해야 결국 견적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작업자 분들에게도 이거 내가 템바 보드로 시공을 하면 더 예쁘게 내 컨셉에 맞게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빼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되나요? 인테리어 업체에게 내가 생각한 견적과 예산을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컨셉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그대로 살려야 할 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꼭 그 컨셉에 맞지 않는 부분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SNS 시대에서도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일맥상통하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미토피아라는 고깃집 무한리필 사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주변 환경은 여기가 해외요. 해외지만 이분들은 이제 사이트를 구한 상황이죠. 그랬을 때 주변 환경과 함께 그 내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거야 라고 이제 공간이 있는 상황이죠. 이 사장님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였을까요? 내 예산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근데 너무 럭셔리하게 하면 너무 나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감성은 알아. 왠지 여기가 해외라서 한국 감성, 서민 감성이 먹힐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좀 잘 표현해 볼까? 이게 그래도 본인의 컨셉이 명확했기 때문에 5천만 원 예산에 가능했다고 확실하게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문 디자이너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런 컨셉을 좀 담아달라. 내가 어바웃으로 인테리어 내장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게 어느 정도 좀 그렇게 컨셉을 짜달라. 그랬을 때 나는 서민적인 감성이 원한다. 내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 정도만 전달을 해주셔도 보통 디자이너들은 그래도 3D 투시도를 그려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환경과 더불어 컨셉을 먼저 도출하는 겁니다. 이제 무한리필과 같이 그런 한국의 서민적인 분위기를 살린 고깃집이 되고 싶고, 럭셔리하지 않고 친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해야 되고, 또한 내가 돈 내고 혜자스럽게 먹는다는 느낌을 받아야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런 정육점들이 있죠. 요즘에는 정육점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한식 무한리필 정육점 하면 어떤 이미지가 형상화되나요? 그것을 디자이너가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잘 맞는 디자이너를 조금 비용을 들이서라도 조금 잘하는 분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좀 잘하는 디자이너에게 단돈 몇만 원 더 들어가더라고 그게 인테리어 비용을 1,0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며, 조금 더 똑똑하신 분들은 이게 SNS에서 어떻게 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서 타겟팅 될 건지 SEO 알고리즘까지 어느 정도 생각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컨빌 디자인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한다면 정말 저기 어디 외딴 섬에 있다 해도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컨셉이 명확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3D 투시도를 받아본다면 내가 생각한 디자인이네. 그랬을 때 이 마감재는 이 노출 콘크리트로 했을 때 좀 더 싸겠다. 근데 노출 콘크리트로 한다 했을 때 어떻게 디자인을 살릴 수 있을 건가? 그렇게 같이 미팅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과연 럭셔리하게 만든 디자인일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게 만든 디자인이죠. 이런 서민 감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전문 디자이너와 상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테리어 매테리얼,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재질이 결국 경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죠. 우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우드인가요? 아니죠. 합판도 있고요, 몰바우도 있고요, 또 럭셔리한 우드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우드 중에서도 또 우드 필름도 있어요. 그걸 적재적소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견적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견적에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이 명확하다면 내 의사가 분명해지고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가 딱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공사 비용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정말 1등 맛집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 실제로 그런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녀온 윤건능 세계문화유산지의 탑티어를 하고 있는 금레오 순댓국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컨빌 디자인에서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인테리어 브랜딩을 한 사례인데요. 윤건능 세계문화유산에서도 맛집으로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만석이었고요. 많이 따뜻한 분위기가 됐네요. 손님도 많아요. 심지어 이전에 있었던 영상도 한번 보시고 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자, 윤건능 맛집이라고 칩시다. 자, 여기 딱 금레옥이 떴죠? 윤건능 맛집을 하면 지금 금레옥이라고 이렇게 바로 떠 있어요. 보시면 실제로 내부와 그리고 외부가 이런 기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투시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금레옥 더덕 순댓국, 그 윤건능 세계문화유산지에 맞는 인테리어 브랜딩이 된 사례인데요. 여기가 외관이 그런 윤건능에 특화된 지역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주변 가게들과 다르게 일단 더덕 순댓국이라는 그 포인트를, 한식의 포인트를 잘 잡아내면서도 내부로 그것을 차양해서 이제 한식에 맞는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이 인테리어 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바닥은 그냥 살렸어요. 바닥이 사실 낡았어요. 낡았는데 왜 살렸을까요?
그 윤건능 문화유산이 어떤 장소입니까? 역사가 있는 장소죠. 그러면 그 역사를 뭔가 삐까뻔쩍한 타일이 깔려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기 뭔가 너무 새 것 같아. 약간 부담될 수 있어요. 약간 투머치 감성이에요. 저는 그런 감성 바라지 않아서 그냥 바닥을 과감하게 살리자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약간 낡았지만 살리자. 하지만 펜던트와 그리고 조명, 그 다음 그런 분위기 연출로 충분히 우드 필름을 감아서 100% 저희는 순 우드를 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우드 필름을 감아서 우드스럽게 다 연출을 해놓으니 어떤 상황이 생겼나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펜던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완성된 공간에서도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색에 맞는 이미지와 브랜딩이 결국에는 매출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가면 뭔가 더 특별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그 기분을 들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게 내 바닥을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천장을 바꾼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예요. 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지역과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기능을 어떤 컨셉으로 사람들이 검색하게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인테리어 브랜딩하면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살려야 될 곳은 살리세요. 그리고 버려야 될 곳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용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 이상 절감이 가능한 겁니다. 저희 극내옥 사장님의 인터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번 시리즈에서는 이런 브랜딩 사례가 어떻게 인테리어와 좀 더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